이재명이 죽으면은 뭐 정진상, 김용뿐만이 아니라 정성호 같은 사람들도 다음 공천 또 뭐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불지 마. 결정적인 건 불지 마. 4년만 견디면은 너희들은 다시 옥좌에 앉을 수가 있어. 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될 거야. 이대로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글쎄요.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내용을 아주 버젓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대로면 지금처럼 가면은 다음 대통령은 윤석열 다음에 이재명이다 하는 얘기, 누가 얘기를 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네. 정성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이고 경기도 양주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사선이니까요. 예, 16, 거의 한 15년을 국회의원을 하네요. 예, 어디 하나 이렇게 뿌리 박으면은 거의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는, 예, 민주당에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성호 의원이,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7인회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최측근입니다. 바로 7인회. 7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7인회인데, 7인회에 나이도 제일 많고 선수도 제일 많은 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7인회의 두목이라는 얘기죠. 네, 우두머리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김용과 정진상의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뭐 간 것까지는 괜찮죠.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예, 같은 물을 탄 사람들이니까 면회를 간 것까지는 좋은데, 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 면회와 또 특수 면회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면회는 어떻습니까? 일반 면회는 이렇게 뭐죠? 그 가림막, 그렇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가림막으로 해서 서로 상대방에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다 자동적으로 녹음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면회인 것이죠. 그다음에 특수면회는 무엇이냐? 특수면회는 바로 이 변호사라는 그 자격을 갖고 하면은 특수면회를 신청을 해서 이 특수면회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이제 교도관이 있긴 있습니다. 교도관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가림막이 아니라 이렇게 그 책상 하나에 마주보게 생긴, 그러니까 아주 얼굴도 이렇게 대면을 할 수 있는, 예, 그러고 교도관이 메모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교도관이 저쪽에는 있는데, 왜? 변호사, 예, 법적으로 뭐 이 자문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얘기니까 특수면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가 않은데, 바로 정성호 이 사람은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특수면회를 신청을 한 것이죠. 그렇게 특수면회 때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온 얘기가 네. 자, 나온 얘기를 조금 제가 보완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특별면회는 일반 면회와 달리 수감자와 면회자의 칸막이, 말씀을 드렸죠. 칸막이가 없는 장소에서 만나고 대화는 녹음되지 않는다. 일반 면회는 자동 녹음이 되지만 이것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 교도관은 배석을 한다. 그런데 대화상에 특이한 내용이 있을 때는 접견록을 이러이러한 그 얘기를 나눴다 하고 특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접견록을 작성해 두는데, 바로 지금 정성호와 이 김용 그리고 정진상의 대화는 교도관이 녹음을 한 게 아니고 교도관이 이런 얘기는 좀 적어야 되겠네라고 접경록에 적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검찰 쪽에 그대로 넘어가죠. 검찰이 누가 면회 와가지고 특별 면회를 신청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라고 하면서 불거진 내용인 것이죠. 이게 바로 김도읍 의원실에서 그대로 법무부가, 김도읍 의원이 그것을 요청을 한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자료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달 31일까지 정진상 구치소 면회가 총 70회 이루어졌다는군요. 70회. 이 가운데 일반 접견 면회가 12번, 변호인 접견이 57회였고 장소 변경 접견, 이게 바로 특별 면회가 정성호 의원이 유일했다. 즉 장소를 나는 따로 저 사람하고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장소를 변경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성호가 지난 1월 18일
1월 18일이 바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게 1월 17일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 것이죠.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예, 이럴 때 정진상에게 지금 이제 녹취록 교도관이 저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하고서 접견록에 이렇게 글씨로 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정성호가 정진상에게 당신 마음 절대 흔들리지 마.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은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은 무조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라고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국동님 말씀이 정성호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하냐라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야 이거 정말 모든 게 다 드러나면은 이제 뭐 이재명이 죽으면은 뭐 정진상, 김용뿐만이 아니라 정성호 같은 사람들도 다음 공천 또 뭐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다급한 면도 있고 절대 불지 마. 결정적인 건 불지 마. 4년만 견디면은 너희들은 다시 옥좌에 앉을 수가 있어. 왜?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될 거야. 검찰이 너희들한테는 저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고 다 누가 얘기했다더라 이런 것만 있으니까 견뎌라고 회유를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변호사답죠? 너희들 뭐 어디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거 잘 생각해봐. 알리바이가 완전히 딱 맞아떨어지면은 그건 증거로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날 뭐 돈을 받았다, 돈을 주었다 하는 날짜에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검찰에 얘기를 해. 그것도 너희들한테 결정적인 증거, 물증은 아마 검찰이 하나도 없을 거야.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한 거, 다른 알리바이를 궁리를 해라. 그러고 4년 뒤에는 이재명이 이대로는 충분히 대통령이 되니까 니들한테 다시 좋은 날 찾아올 거야 하면서 누가 회유를 했다? 예, 정성호,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아주 핵심 멤버인 7인 회의의 좌장인 정성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검찰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김용과 정진상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럴 것 같고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고 그러죠. 결정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떻게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얘기 안 해도 저 친구가 김용이 먼저 얘기를 하면은 지는 살고 형량이 줄어들 것이고 나만 독박을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텐데 바로 정성호는 그것을 다 꿰뚫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니들이 결정적인 얘기 안 한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왜?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글쎄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까요? 네. 정성호가 오죽 급했으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라는 우리 시청자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 확률 저는 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뭐 따지니 수치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어떤 유권자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 속에 그 정도의 정의는 살아 있다고 봐야죠. 네. 아무리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더라도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후보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물론 뭐 그러려면은 지금 재판이 7개 중에서 한 서너 개는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그런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렇게 될 겁니다. 기소에 뭐 법조계를 통해서도 다 파악을 해봐도 최소한도 7개 죄목 중에서 3개 또는 4개는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대로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정성호는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확률은 제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예.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성호가 그렇게 말하는 건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조작 담당자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금매님이
예, 또 부정선거의 그 경각심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재명 민간인 신분으로 2005년 평양 방문했다 YU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2005년 평양 방문해서 그 서빙하는 예, 아가씨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이 공개가 됐죠. 뭐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고 예, 아주 선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더군요. 네. 이재명보다는 차라리 군사독재가 낫습니다. 우리 세븐님. 네. 천상의 소리? 예, 천상의 소리.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들으며 지상의 맛 멸공짜장면 먹으니 금상천하 지상낙원입니다. 우리 김영현님. 아, 지금 멸공짜장면 드시고 계시군요. 네. 제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를 들으면서, 예, 동탄에 있는 멸공만점에서 멸공짜장면을 지금 드시고, 계시는, 네. 김영현님, 네, 아주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현님, 그리고 앞으로 자주, 예,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예, 어깨동무님 들어오셨고요.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인생은 미로님 그거군요. 죄송합니다. 잠깐 키보드를 잘못 건드려서 숫자가 막 입력이 된대요. 난수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은 미로님. 아까 숫자가 막 올라와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네. 농담이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말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아웃입니다. 아웃. 예, 이재명은 인덕원으로 보냅시다. 우리 김선혜님. 여러분들 인덕원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인덕원. 예. 과천 옆에 있는 그 지명 이름이 인덕원인데요. 인덕원에 안양교도소가 있습니다. 안양교도소가. 예, 그래서 아마 인덕원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인덕원으로 보냅시다라는 얘기는 바로 안양교도소로 보냅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평양 방문 시 그렇군요. 네, 금빈님, 김영훈님, 범죄자가 득세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아예 김영훈님은 사형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예, 이제 만평을 2개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네, 억울하다 하는 얘기, 뭘 이걸 갖고 고금리 돈잔치, 아무개 아들 퇴직금 50억 또 나오네요.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뭘 이걸 갖고 그래? 고금리 돈잔치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죠. 고금리의 돈재차, 서민은 지금 허리띠를 조여매도 살기가 힘든데 은행의 돈잔치, 퇴직금이라든가 뭐 희망퇴직금 평균 7억에서 한 10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예, 고금리 돈잔치에 익숙한 은행의 관행을 깨끗이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말씀 하셨는데 바로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은행권은 지금 아주 벌집수십니다. 야, 이거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으니 은행권에 이거 또 뭔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겠다라고 알아서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금과 대출 마진을 이제 조금 더 좁히려고 또 이제 신용을 하겠죠. 그런데 저렇게 해도 그때뿐입니다. 예, 대통령이 아무리 저렇게 이 호소를 하고 엄포를 놔도 글쎄요, 한 달, 2달 지나면은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저렇게 써. 제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제가 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 또 금융감독원 이런 데를 또 재경부 기획조정부 이런 데를 오래 출입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그때뿐입니다. 예, 우리의 어떤 금융 관행 시스템 이것은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로 정부가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그 돈 수요자들 서민을 쥐어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그때뿐이다, 신용뿐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의 한마디가 은행권에서는 지금 뜨거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내용을 완평으로 잘 그렸네요.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세요. 김여사 특검 민주당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여사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의 방탄국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당당히 예,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아라. 체포 동의안이 이 부결이 되든 예,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정정당당히 구속 적부심을 받아라. 그렇게 방탄 뒤에 숨을 게 아니다라는 게 모처럼 만에 정의당에서 예, 좀
이제 올바른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요. 민주당에서 저렇게 정의당을 찾아갔습니다. 창에 가서 띵동 지금 누르는 중이죠. 자, 김 여사 특검 때문에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다음에 오세요라고 사실상 반대를 하고 다시 돌아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정의당이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정당의 존립이 3% 지지율에서 올라가지를 못하죠. 전국 민노총 또 전교조라든가 이런 그런 데에 갇혀서 더 이상 이 외연 확장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의 최대 위기인데 바로 저렇게 민주당에 끌려가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안별로 민주당을 전체 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바로 이재명 방탄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저 정의당이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살 길을. 네.